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오늘은 장마가 시작되는 바람에 농장을 못 갔습니다. 농장을 못 가고 얘네들 밥을 주러 돌아왔다가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. 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조류가 있죠. 누가 봐도 왼쪽에 쟤는 꽁이고요. 그리고 까만 두 녀석이 슈퍼 오골개, 그리고 저 하얀색, 지금은 하얀데 제가 크면 분명히 잿빛으로 변할 거예요. 잿빛 청개고요. 살짝 보니까 턱에 약간의 턱보 기미가 보여요. 턱보. 턱 밑에 수염이 있는 것을 턱보라고 하네요. 턱보 청개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슈퍼 오골개 있죠. 슈퍼 오골개. 슈퍼 오골개를 생각보다 분양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좀 슈퍼 오골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양을 받았는데, 어떤 분들은 부화가 꽤 잘 됐다,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됐다, 뭐 10개 가져와서 10개 다 실패했다, 어떤 분은 20개 가져와서 16개를 성공했다,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막 여러 각색입니다. 근데 제가 뭐 그런 좀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슈퍼 오골개는 이제 분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워낙 제가 뭐 무정란이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. 무정란을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, 저는 그 슈퍼 오골개 사육장에 1대4, 1대4에서 1대5 정도의 비율로, 암수 비율로 종란을 낳게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넣어놨고, 그렇게 낳은 알을 분양을 하는데도 무정란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100% 유정란이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. 그래서 뭐 판매하는 분들 보면 서비스로 2~3개를 더 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. 저도 그렇게 더 드리긴 더 드리는데 여전히 부화율이, 솔직히 부활이 낮아요. 그런데 제가 워낙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슈퍼 오골개를 2개를 분양하고 중간중간에 남는 걸 2개를 이렇게 부화기에 넣어서 했는데, 저는 운이 좋았는지 2마리 다 녀석이 나왔습니다. 건강하게 다 나와 있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왜 그래 부화가 안 되는지 참 저는 의문이 들어요. 요즘은 제가 꽁이나 뭐 스코비 오리 같은 경우는요, 5월 달부터 해서 7월 말, 늦으면 8월 초까지 알을 놓고 그 이후로는 알을 안 낳거든요. 그래서 제 부화기를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 좀 큰 부화기도 있습니다. 큰 부화기. 여기에는 다 꽁이 들어가 있습니다. 꽁알이랑 뭐 스코비 오리 알만 들어가 있고요.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에서 낳는 알을 부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청개나 혹은 뭐 슈퍼 오골개, 백콩 오골개는 부화를 안 해요. 워낙 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3개를 넣어놨죠. 슈퍼 오골개 2개랑 청개인데, 청개도 뭐 가끔은 청개 사육장에 알을 낳은 걸 보면 되게 큰 게 있어요. 큰 게. 같은 알 중에서도 꽤 큰 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하나를 가져왔더니 이 녀석이 태어났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도 알이 크니까 태어날 때부터 뚱뚱하게 태어났어요. 예, 청개는. 그래서 뭐 종란을 이렇게 선별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더 큰 거, 기존에 낳는 알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거, 그리고 난가 껍질이 조금 두꺼운 거, 그런 걸 위주로 보내주는데도 이렇게 뭐 무정란도 나오고, 그리고 사롱란이라고 해야 되죠. 사롱란, 파각을 자기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걸 사롱란이라는데, 그런 경우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뭐 제가 해보니까 뭐 부화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, 전에도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온도하고 습도, 환풍시설, 그리고 전란중지,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. 정말로 잘 지켜주셔야지 뭐 슈퍼 오리 같은 경우는 부화율이 낮는데, 그나마 부화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. 뭐 청개는, 솔직히 말해서 청개는 웬만해서는 다 부화됩니다. 백봉 오골개도 웬만해서는 부화가 잘 되고요.
그리고 뭐 꽁도 웬만해서는 부화가 잘 됩니다. 근데 슈퍼 오기만 유독 좀 안 되는 경향은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저는 뭐 아직까지 막 대량으로 지금 뭐 슈퍼 오골개만 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집에 슈퍼 오골개가 16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화를 안 하는데 워낙 안 된다 하니까 제가 한 부화를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죠. 꽁이랑 청개, 백봉오골개, 슈퍼오골개 얘들은 온도 습도 다 똑같아요. 37.5도 그리고 습도는 55%. 그리고 전란 중지일은 병아리 같은 경우는 18일날 전란 중지하시고 습도를 75% 이상을 맞춰 주십시오. 그 꽁은 전란 중지일이 21일에 전란을 중지하시고 습도를 70에서 75% 이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거의 기본입니다. 그걸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부화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뭐 겉에 온도 여기 보시면 37.2도인데 실제로 안에 보면 온도계를 작은 걸 넣으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미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 알콤에서 나오는 킹스로라는 제품인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밖에는 37.5도 뭐 지금 여기는 부화실이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는 61도. 요즘은 장마라서 약간 습도가 높습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요렇게 되는데 온도계 작은 걸 넣어보면 밖의 숫자랑 안에 그 온도랑 다를 경우가 꽤 많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그걸 미세 조정도 해주셔야 돼요. 뭐 0.1도, 0.1도, 0.2도 뭔 차이냐고 하는데, 근데 꽁이든 너무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약해요. 솔직히 약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까지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오늘도 뭐 이렇게 꽁이 파각을 해서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는데 기러기는 아직 소식이 없지만 일단은 또 뭐 또 꺼벙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만 조정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촌에 농장을 해서 좀 많이 키우신 분들은 부화를 몇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온도하고 습도, 환기, 전란 중지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잘 아실 건데 그냥 처음 부화하거나 한두 번 부화해 보신 분들은 그냥 부화기를 온 그대로 부화를 하고 그냥 설정상에서 꽁이면 꽁, 닭이면 닭 이걸 눌러놓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미세 조정 다 해주시고 환기도 잘 해주셔야 되고 습도, 온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요 연약한 어린 녀석들이 잘 깨어난답니다. 그리고 사롱란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사롱란 알에서 난각을 뚫고 나오지 못한 고 안에서 죽은 걸 사롱란이라는데 그 사롱란 일 징조가 좀 약간 있어요. 그 대부분 파각을 하면 한 날 1시에 한 10개 정도 넣으면 꽁 같은 경우 꽁을 예를 들어 볼게요. 한 날 1시에 한 10개 정도 넣으면 대부분 21일이나 22일째 한 10개 중에 한 7개가 동시에 빠바박 나옵니다. 동시에 애들이 파각에서 나옵니다. 근데 나머지 애들이 한 3개 정도가 파각은 이렇게 계란 껍데기에 금은 가 있는데 애가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. 한 이틀 지났는데도 못 나오고 있는 애들은 인공 파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인공 파각을 할 때 예를 들어 꽁알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대부분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파각을 자기가 뿌리를 이렇게 뺑 둘러서 자기가 뿌리를 쪼아서 톡 나옵니다. 근데 약한 녀석은 이렇게 못해요. 예를 들면 여기에 구멍 쬐끔 내놓고 뿌리만 나와 있을 정도, 숨만 쉴 정도로 고래 있습니다. 그렇게 이틀이 지나면 개들이 그대로 죽는 사롱나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럴 경우를 보셨을 때는 바로 꺼내가 인공 파각을 해야 됩니다. 인공 파각이 좋은 건 아니에요, 절대. 인공 파각을 한다고 해서 100%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거나 안 꺼내주면 100% 죽기 때문에 인공 파각을 해주는 거고요. 가급적이면 인공 파각을 안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입니다. 인공 파각은. 근데 뭐 잘 나오는 녀석들은 뭐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해준다고 이렇게
좀 껍질을 까주고 일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건강한 녀석은 지가 알아서 지가 잘 나옵니다.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약한 녀석만 하되,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만 파각을 해서 금이 가서 이렇게 부리가 조금 나왔을 겁니다. 그때는 파각을 할 때 전체 다 이 껍질 있죠, 이 딱딱한 껍질, 이걸 다 벗겨줘야 돼요. 어떤 분들은 여기에 부리가 있으면 요 부리 주위에 이렇게 요거만 이 껍데기를 벗겨줍니다. 그렇게 되면 고안에서 그대로 죽고요. 그러니까 인공 파각의 기본은 전체적으로 이 껍데기, 이 계란 껍질이라죠. 이 껍질은 다 벗겨주시고, 안에 속 껍질 있죠. 요것도 굉장히 질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반 정도 열어줘야지 자기가 나옵니다.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? 일단은 제가 뭐 혹시나 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공 파각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녀석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찍어서 제가 한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지난 영상에, 몇 년 전에 영상에 보시면 인공 파각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걸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어쨌든 또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. 제 사육장에는 꽤 많은 녀석이 있습니다. 뭐 농장에도 얘들보다 한 달 전에 태어난 녀석도 있고요. 요 녀석들은 태어난 지 한 5일, 6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요 녀석은 금방 영상 찍을 때 알을 까고 나온 녀석이고, 그리고 이 녀석들은 조금 크죠. 보시면 조금 크죠. 얘들은 20일이 넘은 녀석입니다. 장마가 끝나면 사육장에 다시 좀 더 넓은 사육장에 넣을 녀석입니다. 그리고 이 녀석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청개하고 슈퍼오기에 백봉오기에는 부화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,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부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여러분들이 종란을 구입한 여러분들이 부화가 하도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깐 녀석입니다. 어쨌거나 이 녀석들도 좀 더 키워서 각 사육장, 저는 다 따로 키우거든요. 종란을 얻기 위해서 섞어 놓지 않고 품종마다 다 따로 키우는데, 거기에 키워서 넣을 생각입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부화에 관련돼서. 네, 오늘도 비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. 날씨가 많이, 습도가 많이 올라가니까요, 환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치였습니다.